나는 4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1984년 9월 15일 오후 3시. 아니, 혹은 5시, 4시 반.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끝낸 시간이니까. 증거? 없었어요. 목격자?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67세예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 아침 침대에서 깼어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꾹 누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낡은 신문 스크랩. 1984년 9월 16일 조간신문. 강남고 국어선생 학생 폭행 혐의로 구속.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 같은 문장. 40년을 이렇게 읽고 또 읽었어요. 손가락이 신문을 뚫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달랐어요. 신문을 자세히 읽다가 작은 글씨를 봤어요. 목격자 박순혜 가정부. 박순혜 가정부. 40년을 그냥 지나쳤던 이름. 내 침대 옆에는 수면제 약봉지가 있었어요. 어젯밤도 새알을 먹었어요. 시골집의 창문으로 해가 띄었어요. 강원도 산골마을. 인구 5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67세 박미순. 주름이 깊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주방으로 나가 밥을 준비했어요. 밥 한 공기, 김 한 장, 된장국. 매일 같은 메뉴였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죽을 때까지 이대로겠구나. 문자가 울렸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보낸 거였어요. 미순 씨, 오늘 경로당 안 오신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경로당에 가지 않게 됐어요. 왜? 저 사람이 학생 때렸던 선생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40년. 마을에는 내가 폭력 선생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침 9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사실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했던 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나는 이번만 전화를 받았으니까. 교육청 채용 전형 결과 탈락. 법원 판결문 낭독 유죄. 2번의 전화. 2번 모두 내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번이 3번째. 3번째 전화가 혹시 또 내 인생을 끝낼까봐. 하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현준입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멈췄어요. 이현준. 40년 전 그 학생. 1984년 9월 15일 폭행당한 학생회장. 손이 떨렸어요. 극도로 떨렸어요. 이현준. 네, 선생님. 40년 만입니다. 제 목소리를 아실까요? 목소리는 낡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니, 죄책감이 있었어요. 40년을 짊어진 죄책감. 기억합니다. 현준이. 어디서 전화를.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서울에 오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서울. 현준이, 왜? 무슨 일이야? 한 호흡이 있었어요. 그 호흡 안에 40년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40년 동안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요. 나는 떨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뭘 말하는 거지? 선생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984년 9월 15일 선생님을 폭행한 사람은, 저를 폭행한 사람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뒤흔들렸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손이 더 떨렸어요. 뭐라고? 선생님, 제가 모든 진실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 40년을 증거 없이 살았던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박순애라는 이름을 본 순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가 남아 있었다는 걸. 그놈 손에 걸렸을 신발 자국처럼. 선생님, 들으세요? 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서울대에서 뵐까요? 제 직책은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법학과 교수. 내 폭행 피해 학생이 법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창문을 봤어요. 산골 마을에 해가 띄었어요. 40년 동안 보던 해인데 오늘 해는 달라 보였어요. 그 해 위로 시골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학생 때렸던 선생이다.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그들도 속은 건 아닐까? 나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이현준 교수라고 검색했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현준. 법률윤리 담당 교수라고 뜨었어요. 법률윤리. 사진이 나왔어요. 얼굴은 아저씨가 돼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1984년 내가 알던 그 착하고 똑똑한 제자의 눈빛. 하지만 그 눈 안에는 뭔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40년의 무언가.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기차는 40년 전으로 데려갔어요. 1984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강남고등학교. 나는 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소월의 시 세계라는 주제였어요. 진달래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현준이었어요. 선생님,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절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현준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남다른 해석, 깊이 있는 생각. 학생회장이면서 공부도 잘하는 아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날 오후 3시. 아니, 5시쯤인가. 시간이 자꾸 헷갈려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건 그 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건이 터졌어요. 학생회실 근처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누군가 맡고 있다. 고 외쳤어요. 전 교사들이 뛰어나갔어요. 나도 뛰어나갔어요. 학생회실 뒤 계단참에서 이현준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피가 흘렀어요. 가슴도 움푹 파여 있었어요. 발에는 명백한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발 위에. 현준아.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진단했어요. 갈비뼈 골절 가능성 있음. 얼굴 열상. 긴급 입원 필요. 학교는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이 왔어요. 학부모들이 왔어요. 그중 한 명이 있었어요. 한재윤이라는 아이. 1학년 때 전학 와서 미식 축구팀의 에이스였어요. 재벌집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한재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어요. 이현준을 때린 건 한재윤이라는 걸. 왜? 현준이와 한재윤은 학생회 회장 선거에서 경쟁했었거든요. 현준이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한재윤은 다가 투표 이후로 계속 현준이를 괴롭혔어요. 경찰이 질문했어요. 누가 때렸어? 학생들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뭔가 두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때 어른들이 나타났어요. 한재윤의 부모였어요. 한재윤의 아버지 한재의 회장은 경찰관과 검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변했어요. 검사의 얼굴도 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법을 배울 거야. 아버지 같은 법을. 돈으로 다루는 법을.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나를 찾아왔어요. 박미순 선생님, 현준이 학생을 폭행한 건 선생님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여러 학생들이 증언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회실에서 현준이를 때렸다고.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증인 1번 박 선생님이 5시쯤 복도에서 현준이를 때렸어요. 증인 2번 아니요 3시였어요. 박 선생님이 학생회실에서. 증인 3번 제가 목격했는데 4시 반쯤이었고 시간이 다 달랐어요. 장소도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모두 나를 지목했어요. 완벽하게 지목했어요. 마치 미리 짜인 것처럼.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입니다. 현직 공무원 교사의 직권 남용과 상해죄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6개월 징역은 해직을 의미했어요. 내 인생이 끝났어요. 나는 법정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자. 이 도시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 남편은 내 손을 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옆에 없었어요. 3년 뒤 이혼했어요. 기차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나는 서울대 캠퍼스에 서 있었어요. 40년 만에 서울. 40년의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현준 교수가 캠퍼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그는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40년 동안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는 가방을 열었어요. 이것들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1984년 의료기록, 당시 목격자 증언서, 그리고 그 신발, 파란색 운동화. 선생님, 이건 그때 제 신발입니다. 이 신발에 남은 발자국이 제 학생의 몸에 남은 자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40년을 이 신발을 보관했어요. 제 죄책감처럼. 나는 그 신발을 봤어요. 40년을 담은 신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신문에서 본 박순애라는 이름. 40년 그냥 지나쳤던 이름. 그 가정부가 증인이 된다는 걸. 시간이 안 맞는 증언들.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한재윤이 법을 배웠다는 건 그 법을 부정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 선생님.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현준 교수는 나를 서울대 법학 자료실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40년 동안 제가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1984년 의료기록. 이현준 환자, 입원일 1984년 9월 15일. 사진들. 그날의 사진들. 폭행당한 제자의 몸에 남은 자국들. 그리고 그 신발. 파란색 운동화. 신발 밑창에는 명백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제 학생의 몸에 남은 자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발자국. 선생님, 이건 제 신발입니다. 40년을 이 신발을 봤어요. 날마다 나는 신발을 만졌어요. 40년을 담은 신발. 그런데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선생님, 제가 법학과 교수가 된 이유입니다. 그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어요. 법률 윤리. 40년 동안 저는 법률 윤리를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그는 손을 떨리며 들었어요. 제가 거짓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선생님을 위해서 저는 진실의 법을 배웠어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 목격자 증언서. 박순애, 그 가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증언서. 40년을 숨겨두었던 문서. 선생님, 박순애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재벌 회장의 협박으로 증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게 이 증언서를 주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써달라고.
나는 그 증언서를 읽었어요. 1984년 9월 15일 학생회실 뒤 나는 이현준 군을 보았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한재윤이 그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순 선생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증언.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요. 전공을 법학으로 정했을 때부터요.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남자가 40년을 무엇으로 살았는지. 죄책감으로. 하지만 그 죄책감을 정의로 바꿨다는 걸. 교수님, 왜 지금? 은퇴 후에? 선생님, 내년 은퇴를 앞두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남은 인생을 뭐에 바칠 것인가.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증거들을 들고 법정에 서는 것. 선생님을 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어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검찰에 전화하겠습니다. 40년 전 사건의 재수사를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서명만 해주세요. 재심 청구서. 나는 손이 떨리는 상태로 서명했어요. 그 순간 신문이 울렸어요. 아니,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기자들이 연락해온 거였어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40년 전 억울한 교사 사건, 재수사 신청이라는 뉴스가 터지고 있었어요. 나는 카페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KBS 뉴스. 강남고 폭행 사건 40년 만에 재조사 신청. 당시 교사, 억울한 누명. JTBC. 피해 학생이 이제 교수되어 스승 위에 증거 제출. 서울신문. 법학과 교수, 40년 비밀 보관한 신발 등 증거 제시. 법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증거들을 보는 검사의 얼굴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40년 전과 달라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재윤.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같은 법을 배운 변호사. 하지만 법정의 다른 쪽 변호사는 더 똑똑했어요. 법정에서 이기는 법을. 진실로 이기는 법을. 법정에 소개할 증거는. 검사가 신발을 들었어요. 1984년 9월 15일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입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나섰어요. 이 신발의 밑창에 남은 발자국은. 그는 의료기록의 사진을 켰어요. 당시 피해 학생의 몸에 남은 자국. 정확히 일치합니다. 1%의 오차도 없이. 판사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재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증거 아닌가요?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침묵. 다음 증거. 박순의 할머니가 법정에 섰어요. 92세의 노인이었어요. 박순의 할머니, 1984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날 누가 이현준 군을 때렸습니까? 한재윤이가 때렸습니다. 박미순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40년을 증언하지 않으신 이유는 한재윤 회장님이 협박했습니다. 증언하면 제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한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증거, 당시 거짓 증언을 한 학생 중 2명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법정에 섰어요. 이제는 50대 아저씨들이었어요. 너희가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뭐냐? 한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한재윤 회장이. 아니, 그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박 선생님을 지목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지목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고. 또 다른 학생. 우리도 거짓말한 게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40년을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미순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전부 재심을 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 판결문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왜? 40년. 40년이 너무 길었으니까. 한재윤이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피고인으로.
피고인 한재윤, 1984년 9월 15일 이현준 군을 폭행한 혐의로 검사가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후 아버지와 함께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박미순 선생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한재윤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났어요. 이것이 제 아버지 문제인데 법 앞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판결. 피고인 한재윤은 무고죄, 증거 조작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왔을 때 나는 기자들에 둘러싸였어요. 선생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말을 잃었어요. 40년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 이현준 교수가 내 옆에 섰어요. 40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그 사진은 전국을 돌았어요. 40년 만에 복권된 교사와 제자. 법률윤리 교수의 40년 죄책감. 언론은 난리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로당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미순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할머니가 울었어요. 우리도 거짓에 속았어요. 40년을. 경로당 할머니들도 법정에 섰어요. 재벌이 얼마나 정교하게 거짓을 퍼뜨렸는지. 마을에도 전국에도. 그 거짓을 믿었던 사람들. 그 거짓을 알게 된 그들의 얼굴. 나는 할머니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도 속은 거야.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국가는 박미순에게 불법 체포, 불법 기소, 불법 유죄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3억 원. 40년 전 침대에 누워 생각했던 그 액수. 내 40년의 값이 3억 원쯤 할까?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교육청도 공식 사과를 했어요. 1984년 강남고 사건으로 인한 억울한 해직에 대해 국가교육청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신문 일면에는 나의 사진이 실렸어요. 40년 만에 명예회복.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반응. 댓글창에 가득했어요. 우와, 40년이라니. 이 법정 장면 다시 보고 싶어요. 법률윤리 교수님, 정말 멋있어요. 이런 게 진짜 정의예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댓글. 나도 40년 억울함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이 영상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요. 최종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한재윤의 아버지, 한재의 전 회장도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 한재의 당신은 1984년 9월 15일 사건 이후 검사가 읽어 내려갔어요. 경찰과 검사를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고소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감금, 무고죄,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한재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흑색이 됐어요. 또한 박순애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죄, 협박죄도 포함됩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어요. 한재 회장이 일어나려 하다가 그대로 앉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한재인은 이상의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바라봤어요. 박미순, 당신은 40년의 불의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명예회복이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현준 교수가 법정에서 나올 때 나를 안았어요.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야, 현준이. 이제 시작이야. 1년이 지났어요. 나는 더 이상 시골에 혼자 살지 않아요.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파트의 창문에서 한강이 보여요. 벽에는 기사들이 붙어 있어요. 40년 만에 명예회복. 법률윤리 교수의 정의 실행.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교육청에서 받은 증명서. 박미순, 1984년의 부당한 해직을 무효로 선언하고 명예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함을 인증합니다. 명예교사. 40년을 기다린 이름. 어제는 경로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미순 씨 환영회. 마을 할머니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나를 찾아준 거였어요. 미순 씨,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속은 거 몰라서. 나는 할머니들을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린 다 피해자였어. 그들도 40년을 속고 살았으니까. 이현준 교수는 은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와요. 선생님, 주말에 뵐까요? 우린 한강공원을 산책해요. 교수님, 지금 마음은 어때요? 선생님, 이제 편해요.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40년을 함께 짊어진 두 사람.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미수님,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나는 다시 교단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교과목. 법과 정의 마이너스 40년의 기록. 첫 수업에 온 학생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40년을 잘못된 죄로. 네, 40년을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한 적 많았어요. 많았어. 학생들이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처럼요. 법률 윤리를 배우면서 40년을 기다린 제자처럼요. 시골집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집은 팔지 않았어요. 대신 전환했어요. 박미순 명예교사 기념관. 그곳에는 1984년 신문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거짓 증언들의 기록도. 그리고 그것을 뒤집은 증거들도. 방문객들이 온대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들이 희망을 찾아가요. 내 40년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됐어요. 밤하늘을 봤어요. 서울 아파트의 창에서. 40년 전 시골 밤하늘은 어땠나? 별이 이렇게 많았나? 나는 그때 봤던 별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은 여전했어요. 단지 내가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40년간 검은 구름 뒤에서. 이제 그 구름이 거쳤어요. 손가락으로 신문을 눌렀어요. 이번엔 다른 신문이었어요. 박미순 명예 회복 1주년 기념. 새 법원, 억울한 사람들의 옳은 길 만들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으로 눌러야 할 신문이 없었으니까. 1년 후, 이현준 교수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박순의 할머니가 하늘로 가셨대요. 93세. 마지막까지 할머니는 나에게 묻는 메시지를 남겼대요. 미순 씨, 이제 편해요.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그 말을 읽었을 때 나도 이제 완전히 편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값을 매긴다면 이번엔 답이 있었어요. 3억 원이 아니라 억울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기는 걸 본 것. 경로당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거짓을 깨닫는 것. 학생들이 정의를 배우는 것. 이현준 같은 제자가 40년을 정의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내 40년의 값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현준 교수와 한강에 앉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넌 내 40년을 돌려줬잖아. 아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뭘? 진실은 40년이 지나도 빛난다는 걸.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도 났어요. 40년을 흘린 눈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희망의 눈물.